요즘은 모르면 손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데도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누가 먼저 받는 건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선착순으로 주는 지원이 많아지면 준비된 사람만 혜택을 챙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민생 소비 쿠폰을 발표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대형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선착순 지급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숙박, 영화, 스포츠, 가전제품 할인 쿠폰은 정해진 수량만 선착순으로 주고 늦으면 못 받습니다. 또 지역 상품권이나 각종 환급 혜택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선착순 마감 전에 꼭 챙겨야 할 혜택은 뭔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이라는 말이 남의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차와 2차로 나눠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됩니다. 먼저 1차 소비 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적용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입니다. 가령 기초수급자 4인 가족이라면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2차 소비 쿠폰입니다. 이번엔 상위 10%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나머지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정은 약 100만 원, 기초수급 가정은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경북 군위에 사는 3인 가족이라면 총액 기준에서 추가로 6만 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소득, 거주 지역, 가족 수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받은 즉시 바로 사용하는 방식이라 보관하거나 모아두는 건 어렵습니다. 사용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따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하면 이번 소비 쿠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주는 조치이고 누가 얼마나 받느냐는 소득과 지역,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두 번 나눠서 지급되고 일부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소비 지원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선착순입니다. 정부는 국민 전원에게 기본적인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추가 쿠폰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추가 쿠폰들이 대부분 선착순 지급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 할인 쿠폰, 영화 관람 할인 쿠폰, 스포츠 경기 관람 할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이런 항목들은 모두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끝입니다. 실제로 지난 소비지원 캠페인 사례를 보면 숙박 쿠폰은 발표 당일 오전 10시에 열리자마자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주말 숙소나 도시명 호텔은 예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사전에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나중에 구매한 사람은 예산이 소진되어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알고 준비한 사람은 돈을 아끼고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도 이미 끝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 쿠폰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앞으로 발표될 홈페이지와 일정을 미리 체크하시고 가전제품 구매나 숙박 일정을 조정해 두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교체하려고 했던 분이라면 환급 대상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고 환급 신청 기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는 쿠폰이 아니라 선착순이라 전략이 필요하고 계획이 있어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원 개시 시점에 즉시 신청할 준비를 하셔야 하고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소비 쿠폰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혜택의 실제 체감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 여부는 소득 기준,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자동 확인되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등급이 나뉩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2차 소비 쿠폰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위 몇 %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급되느냐? 이번 소비 쿠폰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 신한카드 같은 주요 카드사 앱에서 알림 메시지를 통해 포인트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수령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카드사 또는 거주지 지자체 앱을 꼭 설치해 두셔야 혜택을 제때 확인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용처 제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동네 식당, 카페,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 병원, 약국, 학원, 미용실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받자마자 어디서 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은 카드사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문자 안내나 앱 알림으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문자 스팸 필터링을 확인하거나 FC 알림을 켜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고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기한도 짧아 바로 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지역 상품권 추가 혜택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외에도 이번 정부의 추경안에는 알짜 지원이 더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지역 사랑 상품권,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올해 발행 규모가 무려 29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게다가 할인율도 인상됐습니다. 기존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권 지역 사랑 상품권을 8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상 선지급 혜택이자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 내 지갑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예산 한도 내 선착순입니다. 상품권 앱을 자주 들어가서 판매 시작 시점을 확인하거나 자동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입니다. 이 정책은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제품 중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구매 전에 대상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고 영수증과 구매 확인서 등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도 선착순,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간에 종료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올여름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살 계획이 있다면 꼭 지금 대상 제품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비 쿠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과 환급 제도까지 활용하면 체감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착순은 아니지만 기준과 대상 여부에 따라 구제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빚 탕감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위축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번엔 그분들을 위한 구조조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총 16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약 113만 명의 소상공인을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상일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이 있을 것,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일 것.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빚 전체를 탕감해줍니다. 반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게 됩니다. 예를 들어 7년째 카드빚 3천만 원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있다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전액 면제,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20%만 내고 나머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내수 위축으로 생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재정 7천억 원을 투입해 지원합니다. 이 경우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빚을 진 60대 자영업자 A씨는 월 수입이 150만 원 수준일 경우 원금 4천만 원 중 3,600만 원이 탕감되고 나머지 400만 원만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가 성실 상환자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현재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같은 추가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사회적 구조조정 장치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상태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에겐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제도를 놓친 사람과 챙긴 사람의 실제 사례를 비교하면서 선착순과 정보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보를 놓치면 혜택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67세 박모 씨는 1차 소비 쿠폰 지급 당시 뉴스를 늦게 접했습니다. 이미 카드사 포인트 신청 기간이 끝났고 문자 안내도 스팸함으로 분류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15만 원의 소비 쿠폰과 가전제품 환급 20만 원까지 총 35만 원의 혜택을 놓쳤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요즘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날린 셈이죠. 반면 같은 지역의 66세 김모 씨는 자녀에게 소식을 듣고 미리 카드사 앱을 설치했습니다. 가전제품도 환급 대상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에너지 1등급 에어컨을 구입했고 10% 환급을 받아 2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숙박 할인 쿠폰은 오전 10시에 신청 시작하자마자 클릭해 성공했고 소비 쿠폰까지 합치면 총 60만 원 넘는 지원을 한 달 안에 받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했는가, 그리고 선착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카드사 앱, 지자체 공지, 문자 알림 등을 통해 계속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걸 제때 챙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 2차 지급, 고효율 가전 환급,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 등은 모두 일정이 다르고 방식도 달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되기 십상입니다. 요즘은 모르면 손해고 알고 준비한 사람은 몇십만 원 차이로 이득을 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핵심 요점과 행동 지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고 선착순으로 사라지는 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나온 정부 지원 내용 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국민 소비 쿠폰은 2차례 나뉘어 지급됩니다. 1차 15만원, 2차 10만원.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많게는 1인당 5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둘째, 숙박, 영화, 가전제품 할인 쿠폰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받고 싶다면 앱 설치와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셋째, 지역 사랑 상품권은 최대 15% 할인으로 구입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주 확인하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오래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부를 통해 최대 전액 탕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있지만 적용된다면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모르면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지나가지만 아는 사람은 신청만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놓치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 카드사 앱, 지자체 공지, 복지로 홈페이지 등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런 혜택이 있다더라 하고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대입니다.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돈 시리즈 5편. 선착순, 아는 사람은 더 챙긴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